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써오던 느낌 그대로 갤럭시 북에서도 그대로 그런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워. 그런데 이번 인텔 11세대의 타이거 레이크는 역시나 발열, 소음, 배터리 러닝타임 그 모든 부분을 잡지 못했고 애플의 M1 맥북은 물론이고 AMD 라이젠과 비교해도 확실히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스로틀링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도 프리즘 걸려 러닝타임이 특출나게 길지도 않아 결국 갤럭시북 프로 360에는 그다지 손이 잘 안 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제가 갤럭시북 프로 360을 사전 예약으로 구매한 뒤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IT 커뮤니티 같은 곳들에서 갤럭시북 프로 라인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직접 갤럭시북 프로 360을 사용해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실사용 후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지난 언박싱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는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대기업 제품을 추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다룰 줄 안다, 윈도우 레지스트리가 꼬였을 때 그걸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에 대한 로망이 없다, 서울에 살아서 외산 노트북들의 AS를 맡기는 거에 문제가 없다, 혹은 AS를 맡겨도 일주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러한 분이시라면 저는 과감하게 삼성이나 LG가 아니라 HP, 델, 에이수스, 레노버 이런 삼성보다는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 외산 노트북들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실 한평생 써오던 윈도우에서 벗어나는 그 두려움과 대한민국의 K 웹사이트를 감당하실 자신만 있으시다면 단언하건대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M1 맥북 에어가 가장 최고의 가성비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감안해 주시고 갤럭시북 프로 360 한 달 동안 사용했던 실사용 후기,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점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도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쓰기에 가장 좋았어요. 단자가 USB-C 타입 단자 3개밖에 안 달려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USB-C to A 젠더도 주고 USB-C to HDMI 젠더도 무료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나 아이패드처럼 펜에 별도로 10만원 이상 내고서는 구매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질 좋은 와콤 EMR 기반의 S펜도 기본 제공이고요. 15인치 랩탑에 와콤 EMR 패널을 탑재했고 그런데도 무게가 1.39kg으로 끄는 거 그 자체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경량화 노트북들이 그동안 배터리 용량을 줄여서 무게 자체를 줄이는 눈속임을 많이 해왔었는데 갤럭시북 프로 360 15인치는 배터리 용량도 68W시로 그리 적지 않고요. 알루미늄 공정을 개선해서 가볍게 출시한 거라고 하는데 두께와 무게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언팩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 데려와가지고 강조한 내용이지만 삼성이 구현하고자 하는 갤럭시 생태계가 어떤 것인지 살짝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킬러 기능은 갤럭시 제품들 간의 파일 공유가 가능한 퀵쉐어 기능이었는데요. 원래 그동안은 스마트폰에서 노트북으로 파일 이동 같은 걸 할 때에는 USB 케이블이 필수였고 또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로 업로드하고 노트북에서 그걸 다시 다운로드 받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서 굉장히 번거롭고 또 인터넷의 속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퀵쉐어 기능은 그런 번거로움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기가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퀵쉐어 기능 자체는 다른 노트북에서도 쓸 수 있게 돈 받고 팔아도 될 만큼 킬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갤럭시 버즈 프로를 받았었는데 이 버즈 프로를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에도 굉장히 전원도 빠르고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퀵쉐어, 무선 이어폰 전환 이런 것들 사실 애플,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에선 다 되는 기능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애플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인데 이거를 각각 다른 회사인 삼성과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장점으로 방금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윈도우 10 기능 중에 원래 있었던 사용자 휴대폰 기능이 처음 휴대폰 연동이 시작되었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고 느껴졌어요. 전화, 메시지, 어플 등등 사용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폰을 안 만진 상황에서도 갤럭시 북만으로 몰폰이 가능할 정도로 스마트폰 화면 자체를 별다른 연결 없이 같은 인터넷망에서 딱 띄우는 거 그게 너무 편리했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삼성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정말 편리했다는 점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삼성 세팅즈의 빠른 설정. 이 패널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주 만지는 설정들을 쉽게 조정할 수 있었고요. 또 편리했던 점이 이 밑에 성능 모드, 고성능 모드, 최적화 모드, 저소음 모드, 무소음 모드 이렇게 원클릭으로 설정 가능한 점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사실 이 성능 모드 바꾸는 것도 컴퓨터 조금만 만질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윈도우 레지스트리 설정해가지고 전력 관리, 프로세스 동작 출력 이런 거 설정해
해주시면은 쿨링팬 설정도 원래는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별도의 조작 없이 그냥 터치 하나하나, 클릭 하나하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이 무서운 모드는 아예 팬을 쓰지 않는 모드인데, 지금처럼 쿨링팬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무서운 모드 설정을 하면은 바로 팬 동작을 멈춰서 정숙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물론 그만큼의 성능 하락과 스로틀링은 감수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 고성능 모드 누르면 팬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잠깐 돌렸다고 또 그렇게 뜨거워지네. 진짜 굉장하다. 이 밖에도 삼성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삼성 노트나 갤러리, 화면 녹화, 이런 것들처럼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써왔던 기능들이 삼성이 윈도우에 그대로 이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써오던 느낌 그대로 갤럭시 북에서도 그대로 그런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워! 지금 갤럭시북 프로 360을 사용해오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삼성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단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단점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쓰임새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삼성이 곧 죽어도 인텔과 같이 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우선 인텔 CPU를 탑재했기 때문에 느껴졌던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기 성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교생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해서 갤럭시북 프로 360을 구매했는데, 이 갤럭시북 프로 360이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수업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5분인가 10분 정도 지나면 팬이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하고 스로틀링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램 여유가 분명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튕기거나 상대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징 현상이 진짜 굉장했었는데요. AMD 라이젠 4680U CPU를 탑재했던 서피스 랩탑 4 깡통 모델이 한 달 동안의 교생 기간 중에서 동일한 네트워크 아래에서 이러한 프리징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갤럭시북 프로 360의 발열 관리와 스로틀링 정말 심각한 수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전력 관리, 배터리 러닝 타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성능, 퍼포먼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데스크탑이 있기 때문에 메인 작업은 데스크탑으로 해서 노트북은 언제나 맘 편히 배터리 길게 쓸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북 프로 360도 굳이 i7 모델이 아니라 i5 모델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경량한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도 68W시로 꽤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 인텔 11세대의 타이거 레이크는 역시나 발열, 소음, 배터리 러닝 타임 그 모든 부분을 잡지 못했고, 애플의 M1 맥북은 물론이고 AMD 라이젠과 비교해도 확실히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달 동안의 교생 기간 동안 구글 미트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어야 됐는데요. 얘가 68W의 배터리 용량을 탑재했고 서피스 랩탑 4가 47W의 배터리 용량을 탑재했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두 노트북 모두 동일하게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난 후의 배터리 상황입니다. 갤럭시 북 쪽이 화면 크기가 넓어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W 정도의 배터리 용량 차이가 있는데도 오히려 서피스 랩탑 4 쪽의 배터리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아무래도 인텔이 배터리 관리 면에서 AMD보다 부족하지 않나 느꼈어요. 굳이 꼭 온라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기획이나 다른 문서 작업용으로 노트북을 쓸 때에도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은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자기기 스펙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만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충전으로 20시간 사용하고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 발열입니다. 이거는 사실 갤럭시북이 잘못한 점은 아니고 인텔 맥북 프로를 사용했을 때도 똑같이 느꼈던 점인데, 요즘 인텔 CPU들 전원 연결이 되어 있고 배터리 러닝 타임에서 자유롭다는 전제 하에 인텔 CPU들 나쁘지 않습니다. 막 사용도 못할 정도로 나쁘다, 느리다 이렇지 않습니다. 요즘 랩탑들 성능 일반적인 활용에 있어서 모두 다 차고 넘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거기에서 발열이라는 족쇄가 달려 있어요. 발열이 심해지고 발열 때문에 팬이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 전혀 다른 기기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프로 360이 쿨링팬도 2팬 구조이고 이 바디 자체도 통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발열 해소도 그동안의 울트라북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일반적인 인텔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그대로 적용된다. 틀리지 않았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제가 내린 답입니다. 프로 360 내부 구조 보니까 CPU랑 2팬이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트북을 사용할 때에는 생각보다 팜레스트 부분에서는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노트북을 사용하시다가 키보드 위쪽 부분, 특히 통풍구 쪽을 만져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뜨겁거든요. 심지어 바디 자체도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뜨겁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알루미늄 바디라서 열 배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가장 베스트는 아예 CPU에서 발열 자체가 나지 않는 거겠죠. 세 번째 아쉬운 점, 소음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발열 있는 곳에 소음이 따라옵니다. 발열을 시키려고 팬이 돌기 때문에. 애초에 노트북의 소음은 GPU나 CPU를 식히기 위해서 나는 그 쿨러 소리예요. 요즘 노트북들의 HDD 하드디스크 안 달려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00% CPU 팬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발열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 타이거 레이크 11세대 모바일 CPU는 정말 대부분의 상황에서 팬이 도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팬 자체는 투팬 구조이기 때문에 발열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확 돈 다음에 바로 빠르게 잦아든다는 점이었고, 팬 자체의 정숙성도 예전에 제가 쓰던 인텔 맥북 프로보다는 훨씬 더 정숙하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기간 동안 사용해온 AMD CPU를 탑재한 서피스 랩탑 4가 발열은 물론이고 소음도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갤럭시북 프로 360 더더욱 발열과 소음이 신경 쓰였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인지는 계속 하게 된다, 신경은 계속 쓰인다, 발열과 소음. 그리고 더더욱 AMD 라이젠이나 M1 칩과 비교하면은 훨씬 아쉽다. 지금까지 갤럭시북 프로 360 그 자체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인텔 칩을 탑재해서 생기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갤럭시북에도 AMD 라이젠 탑재하면 안 되냐 많이들 바라시고 계시는데, 사실 삼성이 인텔과 협업 중이라 갤럭시북 프로 라인업처럼 플래그십 라인업에는 AMD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번에 갤럭시 언팩에서도 보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윈도우 연합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텔 갤럭시북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AMD 입장에서도 삼성이랑 손잡는 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 이유가, 전세계 마켓 쉐어 기준으로 삼성은 후발주자거든요. 전세계 마켓 쉐어 기준으로 삼성보다 HP, 레노버 이쪽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아쉽겠지만 갤럭시북 플래그십 라인업들에는 AMD 라이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갤럭시북 프로 360을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단점들입니다. 네 번째 아쉬운 점이 되는 거죠. 일단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굉장히 가벼운 이 경량화 때문에 갤럭시북이 뭔가 많이 놓쳤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프로 360이 15인치에 와콤 EMR 패널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1.39kg, 정말 굉장히 가벼운 편이긴 해요. 그동안 경량화 노트북들이 가볍게 하면서 배터리 용량도 줄였는데 프로 360 15인치는 68W로 배터리 용량을 줄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알루미늄의 강성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긴 한데, 커뮤니티에서 알루미늄의 강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이렇게 했을 때 트랙패드가 인식된다라는 글들도 몇 번 봤었고요. 저는 제 기기를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꺾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비트로도 이게 약간 꺾이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보세요. 디스플레이도 아주 쉽게 꾸깃꾸깃 꺾여진다는 후기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 팜레스트 부분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굉장히 물렁물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꾹꾹이 춤 한번 추면은 갤럭시북 나만 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이셉! 다섯 번째 아쉬운 점, 힌지입니다. 사실 삼성이 갤럭시 폴드 1부터 해서 갤럭시 플립 그리고 폴드 2까지 영역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소비자로서 삼성 힌지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폴드 2 힌지 저는 진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셨지만 제가 쓰기에도 갤럭시북 프로 360의 힌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360도로 돌아가야 하는 투인원 노트북이다 보니까 끝까지 접혀야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고정력이 굉장히 약해요. 물론 전작이었던 갤럭시북 플렉스 라인업들은 좀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힌지가 뻑뻑하다라는 평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힌지를 이렇게 물렁하게 만든 건지는 몰라도 일상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프로 360의 이런 말랑한 힌지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 중간선을 맞추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플렉스 1에서 뻑뻑하면 뻑뻑하다고 불편하다고 하고, 프로 360 말랑하다면 말랑하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프로 360의 힌지는 사실 진짜 커버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도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정도로 접어놨을 때에는 삼성의 최첨단 AI 자동 인식 기능으로 자동으로 덮어집니다. 이 정도면
굉장하죠. 그리고 제가 다리를 떨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인데 갤럭시북 프로 360이 다리 떠는 습관을 고쳐주기도 했어요. 다리를 살짝만 떨어도 이런 식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조금만 떨어도 갤럭시북 프로가 야, 너 지금 다리 떨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제가 다리 떨고 있음을 바로 인식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멈추게 해주는 거, 그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6번째 아쉬운 점입니다. 디스플레이의 가독성. 저도 컬러스케일님 영상 봤는데요. 제가 컬러스케일님처럼 관련 기술 지식은 부족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갤럭시북 프로 360 1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딱 봤을 때 한눈에 봐도 쨍하거나 선명하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워요. 얘가 FHD가 탑재가 되었다?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쿠팡에 15인치 FHD 노트북만 쳐져봐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제품들과 얘의 차이점은 일단 200만 원이 넘어가는 출시가, 그리고 삼성의 라인업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해도 어쨌든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서 프로는 철저한 생산자, 제작자들의 생산 머신을 타겟으로 출시된 제품이거든요. 갤럭시북 프로 360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프로들의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스냅 사진을 찍기 때문에 아몰레드가 갖고 있는 그런 색 재현력, 그걸 기대하고서는 사진 편집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쨍하지 않은 탁한 디스플레이 느낌 때문에 데스크탑이나 아이패드 프로, 서피스 랩탑 4로 더 작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스로틀링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도 프리징 걸려 러닝타임이 특출나게 길지도 않아 결국 갤럭시북 프로 360에는 그다지 손이 잘 안 가게 되었어요. 7번째로 아쉬운 점, 스피커입니다. 맥북 프로 에어는 물론이고 서피스 랩탑 4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스피커 성능이 아쉬워요. 심지어 조금 웃긴 건데 갤럭시 Z 폴드 2와 비교해도 스피커 성능이 아쉽습니다. 이게 원래도 1.5W의 듀얼 스피커로 출력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한데 심지어 스피커 방향이 노트북 아래쪽으로 나 있어서 보통 집이 아니면 노트북 파우치를 밑에다 깔아두고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소리가 꽉 막힌 듯한 탁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8번째 아쉬운 점, 갤럭시북 프로 360의 스피커가 안 좋기 때문에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갤럭시 버즈 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에어팟 프로만 써오다가 갤럭시 버즈 프로를 처음 써봤는데 갤럭시 스마트폰에 버즈 프로를 물렸을 때에는 그런 연결성도 좋고 레이턴시 보정도 잘 먹고 굉장히 잘 썼지만 윈도우에는 레이턴시, 지연성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처음에 딱 갤럭시북이랑 갤럭시 버즈 프로를 연결했을 때 느꼈던 생각은 그 지연이 예전에 몇 년 전에 QCY 처음 썼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9번째 아쉬운 점이에요. 키보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스트로크가 얕다느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깊으면 깊은 대로 치는 맛이 있고 얕으면 얕은 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0키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10키 자리보다는 맥북 프로 16인치 같은 것처럼 10키리스 키보드 배열의 양옆으로 고출력 스피커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삼성이 15인치 이상 제품에 10키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해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은 10키가 달려있으면 좋은 제품이고 10키가 안 달려있으면 10키 리스 제품이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의 특성상 이런 인식 때문에 10키 리스를 못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탭 정도의 S펜 활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 레이턴시가 많이 아쉽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불편함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발열이 생기고 팬이 돌고 스로틀링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눈에 띄게 생각보다 많이 버벅거려요.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삼성 갤럭시북 프로 360 사전 예약해서 받자마자 지금까지 사용했던 한 달간의 실사용 리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200만 원을 넘어가는 가격과 프로라는 네이밍을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제품이지만 제가 지난번 언박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국에서 마음 편히 쓰기에는 또 삼성만한 제품이 없긴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냥 유튜브 장점과 단점을 나눠야 되는 그런 컨텐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못 써먹을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너스였습니다. 너도 오랜만에 인사해라. 안녕.